안녕하세요. 드라머 파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2세 이명자 할머니. 평생 모은 280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날.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은평구의 낡은 빌라 3층. 이명자 할머니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식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고지서 3장.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최종 독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52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할머니는 아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큰 아들은 경기도 용인에서 바쁘게 살았고 딸은 부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중고거래 광고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된 냉장고, 남편의 흔적이 남은 거실, 장롱, 거의 쓰지 않은 김치냉장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손녀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어 당근마켓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지민이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사진 찍는 법, 가격 쓰는 법, 등록하는 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격은 15만 원.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알림이 왔습니다. 냉장고를 사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손이 떨렸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중이라며 오늘 오후 3시에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하지만 3시가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3시 15분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대신 동생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로 먼저 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했지만 상대방이 간절해 보여서 동의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지만 동생도 오지 않았습니다. 7시 20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생이 길을 헤매고 있다며 먼저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기가 많으니 서로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계좌 인증을 하는 게 좋다고. 할머니는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뉴스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자가 왔습니다. 인증번호 6자리. 할머니는 그 숫자를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한 번 더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고 할머니는 읽지도 않고 숫자만 보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열어보니 상대방의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할머니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280만 원이 출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7분에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80만 원. 연금 5개월치. 허리 수술하려고 모은 돈. 자식들 용돈 주려던 돈. 겨울나기 위해 아낀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은행원은 말했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이라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들었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돈을 찾기는 어렵다고.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을 거라고. 할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딸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경로당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5kg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해숙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고 지치고 초라한 사람. 할머니는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유리. 72년을 살아왔는데, 전쟁도 겪고 가난도 이겨냈는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남은 인생은 뭔지,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술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술래 씨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지만 술래 씨는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사기당한 일, 280만 원을 잃은 일.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술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3년 전에 보험금 사기로 100만 원을 잃었다고. 그때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어떻게든 살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술래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함께 복지관에 가자고.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잃은 사람, 대출까지 받은 사람, 가족에게 말 못한 사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기 전화를 막는 법, 조심해야 할 문자,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들. 할머니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사기 예방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친절해도 절대 믿지 말라고, 자신처럼 당하지 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니 말을 듣고 끊었다고. 고맙다고.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딸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던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자 은영이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근마켓, 냉장고, 280만 원,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고통까지. 은영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라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은영이는 이번 주말에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말 은영이가 남편과 아이 둘을 데리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껴안았고 할머니는 손주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은영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뭐든 말하라고, 우리가 엄마 자식이라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나에게도 아직 이런 순간이 있구나. 은영이는 떠나기 전 할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복지관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사기 예방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업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으니까. 할머니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방패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어.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70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할머니 수업을 듣고 어제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끊었다고. 아들이 사고 났다는 전화였는데 할머니 말이 생각나서 일단 끊고 아들에게 직접 전화했다고. 아들은 멀쩡히 회사에 있었다고. 할머니 덕분에 300만 원을 지켰다고. 정말 고맙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켰어. 내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많았고 여전히 나이는 많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많이 고생했어. 그래도 잘 버텼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거울 속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복지관의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할머니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명자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수 있구나. 할머니는 오늘도 강단에 섭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입니다. 72세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이명자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이것이 이명자 할머니의 삶입니다. 72세에 찾은 새로운 시작. 고통 속에서 발견한 희망. 절망 속에서 피어난 용기. 28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용기, 희망,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 그리고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름답게, 의미있게, 희망차게. 이명자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까지 드라머 파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세 할머니가 280만 원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이야기.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은 이야기. 절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 이야기. 이것은 단순히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걷는 것. 이명자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드라머 파드는 일상 속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순간들,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용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드라머 파드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